연금개혁 논의가 국회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진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모수개혁이라고 하지만 저는 모수조정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료율을 9%에서 4% 올리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간 몇 년 걸렸습니까? 이거 4% 올리는데 18, 16년 제가 17년이죠. 네, 네. 98년에 9%를 딱 묶였다가 17년 만에 올려서 왜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갈등 아니, 요약을 하셔야죠. 이거 업무 보고 받으셨죠? 네. 연금개혁을 복지부에서 주되게 추진해왔던 사람이 퇴직한 이길 1차관과 지금 1차관인 이슬한 차관입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잘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업무 보고 받으셨죠? 네. 근데 왜 그걸 몰라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게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던 연금 소진 시기가 몇 년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입니까? 당초에. 당초에 2051년 그건 모르잖아요. 56년입니다. 5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숫자를 56년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소진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춰야 된다. 그래서 4.5%를 기준으로 하면은 8년 네. 늦춰지는데 오늘도 장관께서는 보고할 때 2071년으로 늦춰졌다고 했어요. 기준을 정할 때는 기준 제시하는 퍼센트 이것도 똑같은 걸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요.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세요. 그 최대 4.5%를 하면 64년인데 네. 5.5% 하니까 71년. 이때는 또 이걸 71년을 언급한단 말입니다. 이게 눈속임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개혁은 연금의 재정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 정도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노후소득 보장이 앞에 옵니다.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보셨습니까? 국회에서 이번에 합의한 거?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연금 재정의 안정이에요. 연금 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 조치 및 당초엔 이게 재정 안정화 조치가 아니라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동 조정 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왜 다른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논의 과정을 한번 돌아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국민의힘은 오늘도 이게 다부처가 나오셨잖아요. 그렇듯이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아니다. 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단축시키는데 보험료를 올리는 것 요것만 빨리 좀 하자라고 해서 그래서 한 게 보험료율 4% 올리는데 이걸 포함해서 소득 대체율도 28년까지 40%로 맞춰놨는데 이걸 다시 3%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힘은 2030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왜 했냐면 소수당으로서 이때 아니면 보험료를 올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걸 합의를 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자동 조정 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는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하자라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네.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고 기재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어디에도 거기에 방점은 없고 아까 우리 박수민 의원이나 우재현 의원이 질의했는데 스리슬쩍 이게 바뀌었어요.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30이 이번에 연금 계획이라고 했지만 연금 계약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한 건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20대, 30대가 반대 의견이 60% 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인기 없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인기 얻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무책임한 거라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네, 지난번에 모수 개혁으로 어렵게 된 모수 개혁으로 소득 대체율이나 보험료 소진 시기가 좀 더 늦춰진 그런 성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 이런 민간이나 공공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장 보득을 하면서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겠다라고 해서
연금 특위가 만들어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재명 정부 안을 네. 제출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우재준 의원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는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뭘 하겠다는 거를 제안을 해야 합니다. 네, 정부도 그런 방안을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특위에서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그런 방안들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방안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자료나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 안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데드라인을 말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저희도 좀 장기적인 그런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산출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 민주당은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빨리 정부안 내놓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그렇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장관님, 네, 저는 상당히 지금 좀 황당하거든요. 제가 구태여 우리 당에 저보다 더 뛰어난 연금 전문가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간사를 하냐면 협의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아마 정쟁을 좋아하는 어느 정당처럼 했더라면 안 합니다, 합의를. 그러나 연금 고갈 시기는 당장 30년 후 아니면 그 전에 다가오겠죠.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면. 그리고 장관님은 금가옥조처럼 운용수익률 제고라고 하는데 그게 더 나빠진다면. 그래서 보험료를 올리는 거 이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까지 올리면은 당연히 재정 건전성은 지속 가능성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반발자격이라도 나가자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질문하는 의원들마다 답변을 조금씩 달리 말하는데 이걸 좀 보세요. 그리고 지난해 전현주 국장님 그때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조문 제목을 재정 안정화하고 내용을 자동 조정 장치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그때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와 23년 9월 제출한 정부안 아니,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제가 그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고, 그때. 이날도 당초에는 재정 안정화 아니라 자동 조정 장치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논란을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자동 조정 장치를 포함한 재정 안정화 조치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거를 타이핑을 한 것까지 제가 그 자리에 다 있었는데,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특위가 왜 구성되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 안정화 조치, 지속 가능성 담보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 이것 말고 핵심적인 게 있습니까? 오늘 복지부가 이 보건대 지속 가능성 확보하겠다고 수익률 제고 국고 지원 하나마나한 말을 하잖아요. 핵심적인 거 하지 않으면 다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제가 2030한테 욕먹을 각오로 소수당으로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고 그 뒤로 반대 여론이 높고 50대 이상이 찬성 여론이 높은 거 아시죠? 네. 장관님은 인기 있는 것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장관 하실 겁니까? 장기 재정 안정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 특위에서 자동 조정화 장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말씀 네. 지금까지 합의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복지부는 그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때 같이 했던 논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고 입장이 바뀌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 안 해도 좋으니까 저는 이 나라에 2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그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가능성 없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장관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다양한 수단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금 특위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도 국민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일본이 했던 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거는 100년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 안 되게 그렇게 잘 보고 받으시고 네.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검토하겠습니다.